199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강소성 서주 지역 백물루라는 성루 앞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루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하가 두려워하던 무인,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라고 불리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이 남자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다 처형당하리라는 것을. 그의 이름은 여포, 자는 봉선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배신의 대명사라 불렀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배신했던 것처럼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무인입니다. 그날 백물루에서 여포는 사로잡혔습니다. 10년 동안 천하를 누비던 무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하 후성, 송원, 위속이 그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한때 믿었던 이들이 스승을 묶어 적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천하제일의 무력을 가지고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배신은 정말 단순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여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역사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진수의 삼국지 정사 기록과 나관중의 삼국연의를 비교하며 여포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포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89년 한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4년부터 시작된 황건적의 난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는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각 지방의 군벌들은 자신의 군대를 키우며 독립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웅할 거, 여러 영웅이 동시에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회사나 조직에서 중앙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 부서가 제각각 움직이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나라 말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여포는 병주, 지금의 산시성 북부 출신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여포전에 따르면 그는 오원군 구원현 사람으로 병주에서 무관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포의 출신지인 오원군은 한족이 아닌 유목민족이 많이 살던 변방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포가 한족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논쟁 중인 부분이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포는 어릴 때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습니다. 정사는 그를 효무하다, 즉 용맹하고 사나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병주 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 주부로 발탁되었습니다. 주부란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입니다. 정원은 여포를 아끼고 신임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정원과 여포가 양부자 관계였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여포를 크게 친근하게 대우했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 연희는 배신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양부자 관계로 각색한 것입니다. 189년 영제가 죽고 소재 유변이 즉위했습니다.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이 폭발했습니다. 대장군 하진이 환관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환관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혼란한 수도에 각 지방의 군벌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정원도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갔습니다. 여포는 정원을 따라 수도로 향했습니다. 이때 정원은 집금호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집금호는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탁이라는 또 다른 군벌이 등장합니다. 동탁은 서쪽 변방 양주 출신의 군벌로 수천 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관들이 죽은 혼란을 틈타 수도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군대는 불과 3,000명 정도였습니다. 반면 정원은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정원의 군대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탁은 여포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첫 번째 배신이 일어납니다. 동탁은 여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정사에는 동탁이 어떤 방법으로 여포를 설득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동탁이 여포를 꿰어 정원을 죽이게 했다 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연희에서는 동탁의 부하 이숙이 적토마와 금은 보화를 주며 여포를 유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법이 오라며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적토마 이야기가 이 시점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토마는 나중에 여포가 원소를 섬길 때 등장합니다. 연희가 극적 효과를 위해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포는 자신의 상관이자 은인인 정원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목을 들고 동탁에게 갔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기도의로 삼고 매우 아꼈습니다. 심지어 부자 사이가 되기로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났을 때 지금의 상사를 배신하고 옮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난세에는 강한 자를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여포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평생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여포는 동탁 밑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사는 여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활쏘기와 기마에 능하고 완력이 남보다 뛰어나 비장이라 불렸다. 비장이란 나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명장도 비장이라 불렸는데 여포가 그와 비교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 주석으로 실린 조만전에는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여포가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포는 점차 승진하여 중랑장에 이르고 도정우에 봉해졌습니다. 동탁은 항상 여포를 자신의 호위로 삼았습니다. 동탁은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서 많은 사람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살을 두려워했고 여포에게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190년, 동탁의 횡포에 전국의 군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동탁 연합군입니다. 원소, 원술, 조조, 손견, 공손찬 등 내로라 하는 군벌들이 모였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이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호로관 전투에서 여포 혼자 유비, 관우, 장비 셋을 상대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방천하극을 휘두르며 삼형제와 싸우다 물러나는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사를 보면 여포는 동탁 휘하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습니다. 191년 손견이 공격해왔을 때 호진과 여포가 함께 막으러 나갔다가 서로 불화하여 패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왜 정사와 연희가 이렇게 다를까요? 연희는 여포를 무적의 맹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이 더 극적이니까요. 하지만 정사의 여포는 무력은 뛰어났지만 전략적 판단이나 지휘 능력은 별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배신이 시작됩니다. 동탁과 여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마찰로 동탁이 여포를 향해 수국을 던졌습니다. 수국이란 작은 창 같은 것입니다. 여포는 민첩하게 피하고 사죄했지만 이 일이 마음에 깊은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포는 동탁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와 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동탁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삼국연의는 유명한 초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왕윤이 양녀 초선을 이용해 연안계를 펼쳐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한다는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초선이라는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초선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정사에는 그저 동탁의 시중을 드는 계집종이라고만 나옵니다. 이름도 신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연희는 초선을 만들어냈을까요? 여포의 배신에 낭만적인 이유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폭군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시녀와 놀아나다 들킬까 봐 주인을 죽였다 보다 훨씬 극적이니까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정사에 따르면 여포는 동양 출신인 사도 왕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포가 왕윤에게 수국 사건 등을 토로했습니다. 왕윤은 당시 동탁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포가 동탁에게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암살에 참여시켜야 했습니다. 처음에 여포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윤이 답했습니다. 그대는 여씨 성을 가졌으니 동탁과 진짜 부자가 아니지 않소. 그대는 언제 죽을지 모르며 근심하면서 무슨 부자 관계를 말하시오. 이 말이 여포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여포는 동탁 암살에 동의했습니다. 192년 4월 23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유엽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미양전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동탁도 수레를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여포와 기도의 이숙은 진해, 진위, 이익 등 10여 명을 의사로 위장시켜 북액문에 매복시켰습니다. 동탁이 북액문을 통과하자 이숙이 먼저 창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조복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 팔에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탁이 소리쳤습니다. 여포, 여포는 어디 있느냐? 그때 여포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조서가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창으로 동탁을 찔렀습니다. 동탁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개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동탁은 죽었습니다. 여포는 두 번째 양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부하로서 충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폭군을 제거한다는 대의를 선택할 것인가? 여포는 대의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사를 보면 여포의 동기는 그리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수국 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원한, 신녀 문제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아마도 왕윤이 약속한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동탁이 죽자 여포는 잠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윤이 조정을 장악했고 여포는 그의 무력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은 60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동탁의 부하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 동탁의 옛 부하들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포는 곽사와 1대1 대결을 벌였습니다. 정사는 여포가 곽사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성 안에 내응자가 있었고 여포는 패배했습니다. 여포는 왕윤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황제를 버리고 갈 수 없소. 왕윤은 남아서 죽었고 여포는 혼자 달아났습니다. 이제부터 여포의 10년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포는 먼저 원술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포의 배신, 전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2번이나 주인을 배신했소.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할 수 없이 여포는 황하, 북쪽의 원소에게 갔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받아주었습니다. 여포는 원소를 도와 장현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여포의 무용이 정말 빛났습니다. 정사의 주석으로 실린 조만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바로 이 전투를 보고 나온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원소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포의 장수와 병사들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두려워하고 기피했습니다. 눈치를 챈 여포가 떠나려 하자 원소는 자객을 보내 암살하려 했습니다. 여포는 달아나 여러 군벌을 전전했습니다. 장양, 장막 등을 거쳤습니다. 195년 진궁이라는 모사가 여포를 찾아왔습니다. 진궁은 원래 조조의 참모였으나 조조를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포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러 떠났습니다. 지금 연주가 비어있으니 장악합시다. 여포와 진궁은 연주를 공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들이 여포에게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급히 돌아와 반격했습니다. 결국 여포는 연주에서 밀려났습니다. 196년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 의탁했습니다. 유비는 당시 도겸으로부터 서주를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유비는 여포를 받아주었습니다. 소패라는 지역을 내어주어 머물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비는 여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포는 유비를 배신했습니다. 유비가 원술과 싸우러 나간 사이 여포는 서주의 치소인 하비성을 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유비는 돌아와서야 자신의 땅을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진궁은 여포에게 말했습니다. 유비를 죽여야 합니다.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거절했습니다. 유비는 나를 받아준 사람이오.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여포는 유비를 소패로 보냈습니다.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원술이 여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원술의 장수 기령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비와 여포가 함께 막았습니다. 이때 유명한 활로 극을 쏘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극적으로 묘사되지만 정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가 양군 진영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 여포의 활 솜씨를 보시오. 저기 성문 밖 150보 거리에 극을 세울 것이오. 내가 한 번에 맞추면 양군은 물러가시오. 그리고 정말로 한 번에 맞췄습니다. 양군은 놀라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 뒤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포는 어느 편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원술과도 완전히 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여포의 한계였습니다. 198년 조조가 본격적으로 여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여포를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한 번은 조조 휘하의 모사들이 말했습니다. 여포에게는 낭자의 아심, 즉 이리 새끼의 야성이 있습니다. 길들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합의성을 포위했습니다. 여포는 성 안에 갇혔습니다. 진궁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성을 지키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 조조의 배후를 치십시오. 안팎에서 협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부인 엄씨가 반대했습니다. 진궁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대로 성을 지킬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포는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궁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기수와 사수를 끌어들여 합의성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포위는 길어졌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후성이라는 부하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후성의 말 15필이 도난당했습니다. 후성이 찾아내자 여포가 그 말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후성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후성이 술을 빚어 여포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당시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해 여포가 금주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여포는 후성이 금주령을 어겼다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후성은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었습니다. 송원, 위속 등 다른 장수들도 여포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섣달, 후성, 송원, 위속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진궁과 고순을 묶어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포는 남은 부하들과 백물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사방을 둘러섰습니다. 여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공격하지 마시오. 나는 응당 명공에게 자수할 것이오. 진궁이 말렸습니다. 역적 조조가 어찌 명공과 같습니까? 오늘 항복하는 것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어찌 몸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물루에서 내려와 항복했습니다. 여포는 조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조여 있었습니다. 여포가 말했습니다. 묶은 것이 너무 조이니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오. 조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범을 묶는데 꽉 조이지 않을 수 없소. 여기서 여포는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정사의 기록을 보면 참으로 비굴합니다. 여포가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명공께서 보병을 걱정하시면 제가 기병을 담당하겠습니다. 명공께서 기병을 걱정하시면 제가 보병을 담당하겠습니다. 명공께서는 천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조가 흔들렸습니다. 여포의 무력을 아는 조조였습니다. 그를 부하로 삼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현덕,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포가 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현덕, 경은 빈객으로 앉아있고 나는 사로잡힌 포로 신세가 되었구려. 느슨하게 묶어달라고 한마디 해줄 수 없겠소? 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공께서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기던 일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여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여포는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며 유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귀 큰 놈이 가장 믿지 못할 놈이다. 여포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목은 허도로 보내져 효수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수들을 후대했으나 위급해지자 모두 나를 배반했소. 조조가 대답했습니다. 경은 철을 저버리고 장수들의 부인을 사랑했으면서 어찌 후대했다 하시오? 정사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포는 부하들에게 음탕했고 부하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하들이 배신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천하제일의 무인이 이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 그것도 자신이 배신했던 것처럼 부하들에게 배신당한 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능력과 신뢰의 균형입니다. 여포는 천하제일의 무력을 가졌습니다. 진수의 삼국지도 그의 무예를 인정합니다. 배잠이라는 인물은 여포로 하여금 기병을 거느리게 한다면 천하를 쉽게 평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죽인 전력, 원술, 원소, 조조, 유비 누구도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만 뛰어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둘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포가 정원을 죽인 것은 189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199년이었습니다. 단 10년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여포는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저자는 2번이나 주인을 배신했소.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포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유비를 배신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셋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여포는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진궁이라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지만 그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순, 장료 같은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반면 조조를 보십시오. 조조의 무력은 여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수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활용했습니다. 순욱, 순유, 곽가, 정욱 같은 모사들, 하우돈, 하후연, 장료, 서왕 같은 장수들, 조조는 그들을 신뢰하고 중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여포는 10년을 떠돌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통일하고 위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무엇을 더 중시하시겠습니까?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능력입니까? 여포의 이야기는 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포가 죽은 후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수는 여포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여포에게 충성했습니다. 조조가 등용하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진궁도 처형되었습니다. 조조가 진궁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평소 지모가 넘친다며 자부했건만 어찌 이런 꼴이 되었소? 진궁이 여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지 이 차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진궁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조가 눈물을 흘리며 전송했지만 진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료는 달랐습니다. 장료는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조는 장료를 크게 중용했습니다. 장료는 후에 조조의 명장이 되어 합비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손권의 10만 대군을 800병사로 막아낸 전설이 바로 장료입니다. 같은 여포의 부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과 함께 죽었고, 어떤 사람은 새 주인을 만나 성공했습니다. 여포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사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조가 여포의 처자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술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배신하는 바람에 혼인이 깨졌습니다. 이것이 원술이 여포를 공격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여포의 딸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여포를 기억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서주시에는 백물루 유적지가 있습니다. 비록 원래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에 복원한 성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포를 추모합니다. 묘하게도 사람들은 여포를 기억합니다. 배신자였지만 천하제일의 무인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전설로 남았습니다. 삼국연인은 여포를 비극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선과의 사랑, 이야기를 넣어 낭만을 더했습니다. 호로관에서 삼형제와 싸운 장면으로 무용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사의 여포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용맹하기만 할 뿐 무모하고 거동이 가벼웠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포에게는 낭자야심이 있다. 이리 새끼의 야성 같은 것이 있어 길들일 수 없다. 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과 동탁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여포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모두가 여포를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능력은 인정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진등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포는 용맹하기만 할 뿐 무모하고 거동이 가벼워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역사는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여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끝나지 않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인도 신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능력도 올바른 선택 없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강력한 힘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으실 겁니다. 눈앞의 이익과 장기적 신뢰 사이에서,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 사이에서, 권력과 도덕 사이에서 여포는 늘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도덕을 버렸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반면 조조를 보십시오. 조조도 비난받을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인재를 중용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출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포의 부하였던 장료까지 중용했습니다. 유비를 보십시오. 유비는 무력도, 지략도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뛰어났습니다. 관우, 장비, 제갈량 같은 인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손권을 보십시오. 손권은 아버지와 형이 세운 기반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히 지켜냈습니다. 신하들을 신뢰하고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결국 성공했습니다. 위, 촉, 오 삼국을 세웠습니다. 여포는 천하제일의 무인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조라면 여포를 살려두셨겠습니까? 그 뛰어난 무력을 활용하려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거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포라면 어느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정원을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동탁을 섬기되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유비를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부하들을 더 잘 대했을까요? 여러분이 여포의 부하라면 끝까지 충성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배신하셨겠습니까? 고순처럼 주인과 함께 죽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장료처럼 새 주인을 섬기셨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포는 매 순간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읽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삼국지를 빛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삼국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